네, 저녁 7시마다 열리는 특별한 투자 수업, 천만 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상한가스쿨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상한가스쿨의 반장 아나운서 황윤기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일탁 강사님 모시고 어떻게 하면 투자 수익률 조금 더 극대화할 수 있을지 그 수업 들어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본 방송이 끝나면 우리 선생님의 히든 수업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무료 방송인데요. 이 무료 방송 어떻게 들으시냐? 바로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카메라 앱으로 찍고 들어오시거나 토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지금 유튜브 라이브도 진행을 하고 있죠. 유튜브 라이브의 댓글, 링크까지 함께 해주시면 무료 방송 함께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무료 방송 안에서 우리 전문가님들이 히든 종목부터 전략들 그리고 기법들까지 아낌없이 드리고 있으니까 모두 가져가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오늘 시장은 또 어떤 부분들 집중했으면 좋았을지 우리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시장에는요, 진짜 찐 실력파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바로 이정호 선생님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쌤, 시장이요, 좀 어려워요. 네. 오실 때마다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오늘 좀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하다가 막판에 또 하락폭을 좀 키웠어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장 어떻게 보면은 기대감을 갖고 시작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장 초반도 갭상승으로 시작하면서 출발을 했지만 장 마감으로 가면 갈수록 힘이 빠지는 장세가 연출이 됐다. 어떻게 보면 어제 바닥권에서 사신 분들이 오늘 차익 실현을 수익을 냈냐라고 본다라고 하면 저는 그것도 또 아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시장을 봤을 때 워낙 등락폭이다 이런 부분이 약간 불안 요소가 많기 때문에 다들 조금이라도 그냥 수익을 챙기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시장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은 특별한 주도주가 또 없다는 게 또 매력 포인트가 적어지는 것 같아요. 장 초반부터 상승세나 이런 부분을 유지하면서 올라가려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대표적으로 반도체나 2차 전지 이런 쪽 섹터들이 강세를 보일 경우에 지수가 돈방 상승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없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테마 장세가 계속적으로 연출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또 어떻게 보면 드론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나오고 화장품 관련주들은 여기서도 옥석가리가 진행되면서 올라가는 종목들만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오늘 제일 이벤트가 컸던 종목들을 본다라고 하면 트럼프 해리스 관련주들 이쪽이 어떻게 보면 내일 있을 토론에 관련해가지고 기대감 때문에 조금 들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장에 어떻게 보면 세론이 나오면서 이 종목들이 다시 한번 또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좀 더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방망이 짧게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 걱정대로 불안한 역시 9월 시장인데요. 오늘도 좀 많이 힘드셨죠. 주도주 없이 테마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일희일비하지 않는 차분한 자세가 좀 필요한 요즘인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안에서도 주목해 주신 특징주 3가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어떤 종목부터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가장 먼저 말씀드릴 종목은 녹십자라는 종목이에요. 네. 이 종목을 왜 말씀드리냐면 미국의 지금 면역결핍증 치료제 알리글로가 계속적으로 수출이나 이런 부분이 됐는데 미국 주요 보험사 3개 정도에서 처방집이 등재가 됐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는 매출이나 이런 부분 기대감이 만들어지면서 오늘장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관련해가지고 개별 이슈가 나오는 종목들은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약바이오에서도 어떻게 보면 옥석가리기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서도 약간 순환매 형식으로 올라가주는 모습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실적 개선 관련해가지고는 녹십자 그리고 유한양행 관련해가지고 이 종목들이 시장에서 수급세나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녹십자가 먼저 이렇게 치고 가는 모습가 조금 의아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항상 유한양행이 먼저 올라가지고 그 다음에 녹십자가 올라가줬던 모습가 나왔는데 녹십자가 이렇게 치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녹십자만의 개별 흐름세나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전고까지도 돌파할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녹십자는 오늘 특징주로 말씀을 해드리지만 계속적으로 지켜봐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오늘 장도 딱 그 종가 마감
마감한 부분이 딱 21선 부근으로 마감을 했던 부분이 좀 괜찮지 않나. 이 부분에서 내일장에서도 한 번 더 지켜준다라고 하면 21선만 다시 한번 재차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십자도 제약바이오 관련해가지고 뭘 살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녹십자도 어떻게 보면 실적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 유심히 지켜보시다가 눌림목 공략도 충분히 가능하다. 요즘 어떻게 보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시장의 주도주, 반도체를 사야 되냐, 2차 전지를 사야 되냐 이런 얘기가 되게 많다라고 저는 얘기가 듣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다들 바닥을 잡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라고 여겨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어떻게 보면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을 들어가서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기는 게 좋지 않나. 지금도 어떻게 보면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바닥쯤일 거다라고 보는 거지 여기서 어떻게 보면 재미없는 흐름이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재밌는 곳에서 제약바이오 이 공간에서 어떻게 보면 매매하시는 게 지금의 정답이지 않나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요즘 좀 힘든 변동성이 큰 장인데도 불구하고 이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분야는 좀 그런 대로 선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순환매가 계속해서 돌고 있다고 하시죠.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텐데 오늘은 그중에서도 녹십자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7.66% 상승을 하면서 종가가 15만 8,800원 마무리해졌고요. 이 녹십자도 계속해서 지켜봐도 좋다라고 하시네요. 내일장에도 21선 지켜주면 추가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셨고요. 더불어서 눌림목 나왔을 때 공략해도 좋다라고 하니까 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녹십자부터 출발을 해봤고요. 다음으로 한 종목 더 들어보도록 할까요? 다음 종목은 어딜까요? 네, 인벤티지 랩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네. 대표적으로 알다시피 비만 치료제 관련주인데 이게 요즘 오늘 장에서 올랐던 건 개별 이슈적으로 올랐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독일계 글로벌 빅파마 장기 지속형 플랫폼 기술 수출 진행 소식에 급등을 했던 모습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비만 치료제 관련해가지고는 흐름이 조금 양호하게 바뀌었다라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시총이 컸던 종목들, 대표적으로 뭐 삼천당 제약, 페트론 이런 종목들이 잘 가졌다라고 하면 지금 시장에서는 시총이 낮은 종목들, 인벤티지 랩이나 아니면 블렘텍 이렇게 시총이 좀 낮은 종목들이 상승세가 좀 잘 나와주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때까지는 시장이 좋을 때는 시장이 좋을 때는 시총이 높은 종목들의 매수세나 이런 부분이 잘 들어왔다라고 본다면 시장의 유동성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메마르면서 테마성이 조금 더 짙은 종목들로 수급이 이동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의 트렌드를 좀 알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을 사시려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시총이 낮은 종목들을 공략을 하신 다음에 단기성으로 공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게 상승 추세가 어느 정도 완만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 삼천당 제약이냐 페트론 관련 이런 종목들로 교체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특징주가 전체적으로 제약 바이오 종목이 두 종목이나 나왔습니다. 녹십자랑 인벤티지 랩 이 두 종목이 나왔는데 거의 다 보시면은 시장에서 막상 보고 사야 될 종목들이 테마주를 사야 되냐 아니면은 화장품주, 그 제약바이오 이거 두 개 말고는 거의 볼 게 없는 시장인 만큼 조금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비만 치료제의 흐름이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기존에 큰 종목들에게 시선이 쏠렸는데 지금은 비교적 작은 종목들에게 관심이 조금 더 가고 있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네요. 인벤티지에 말씀 주셨고요. 비만 치료제 안에서도 오늘 개별 이슈 있었습니다. 오늘 종가가 18,890원이고요. 15.68% 상승을 했네요. 중소형주 관심을 가졌다가 큰 종목으로 시선 점점 넓혀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약바이오 특징주 두 가지 나왔고요. 더 다음 종목도 혹시 제약바이오일까요? 아니요. 다음 종목은 좀 테마성이 짙은 네. 종목을 갖고 왔어요. 네. 베셀이라는 종목인데 네. 이 종목도 오늘 올랐던 이유가 어떻게 보면 미 하원에서 드론 관련해가지고 중국을 제재하는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이런 모습세가 나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환기 종목입니다. 그리고 워낙 어떻게 보면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를 간다고 해서 내가 무작정 따라 들어가거나 이런 모습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갖고 왔던 종목이고 지금 가격대는 거의 동전주예요. 325원이고 오늘 상한가로 안착을 해도 325원인데 시총도 거의 200억대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작은 거래대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상한가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 나중에 고점에서
무너지면서 어떻게 보면 많은 손실분이나 이런 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 같으면 이런 종목을 아예 쳐다보지 말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 드론 관련해가지고 이게 단기성 테마냐 장기성 테마냐라고 봤을 때 저는 단기적으로는 끝나지 않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생물보안법이나 이런 부분이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계속적인 상승 랠리나 이런 부분이 나왔던 만큼 이쪽 드론 관련 법 제재도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 하지만 드론 관련 종목들이 다들 어떻게 보면은 적자인 기업들이 되게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옥석가리기를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너무 좀 대형주로 갔을 때는 오늘 좀 약간 시세 분출이 안 나왔던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하나시스템이나 이런 종목도 오늘 5% 정도 상승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바닥권에서 약간 반등세 이런 부분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드론 관련해 가지고 시세가 나오려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하나시스템이나 LRG 넥선 이런 종목들로 차라리 매매하시는 게 낫다. 자, 이런 베셀이나 이런 종목들은 너무 바닥권에서 올라가도 지금 환기 종목이기 때문에 언제 상장 폐지나 이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서 매매를 하자. 물론 올라간다고 해서 가격이 싸다고 해서 차트가 바닥권에서 올라간다고 해서 무작정 들어가는 거는 잘못된 매매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요즘 같은 시장에 어떻게 보면 손실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으로 내가 손실된 부분을 만회해야지 하면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종목을 들어가면은 진짜 잠 못 이루는 밤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너무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드론 관련주 옥석 가리게 하면서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제약바이오가 아닌 테마주 짚어주셨습니다. 드론 관련주였죠. 베셀 짚어주셨고요. 이 종목 굉장히 작은 종목이지만 드론 이슈로 상한가 터치를 해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 드론 관련된 테마는 계속해서 지켜볼 좋은 테마다라고 하시거든요. 이 적자인 드론 관련주가 좀 많아서 실적을 보시는 게 좀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시스템이나 LRG 넥스원도 관련주를 묶이고 있으니까요. 이런 큰 종목도 보시면 좋겠고요. 또 상한가를 갔지만 베셀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크다 짚어주셨으니까 체크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특징주 3가지 짚어봤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종목, 여러분들의 사연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선생님, 질문 있어요. 네, 사연과 함께 종목 상담해 드리는 시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제가 한번 대신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카밖에 모르는 바보, 조카바보 이모핑입니다. 언니가 결혼하고 출산해서 제게 첫 조카가 생긴 지 벌써 6년이나 됐는데요.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배 아파서 낳았던 우리 언니만큼은 아니겠지만 정말 그 다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제가 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조카에게 주고 있습니다. 진짜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제 새끼도 아닌데 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말이 저는 뭔지 알겠더라고요. 첫 조카의 의미가 제게 이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첫 걸음마부터 처음으로 이모라고 불러준 순간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조카를 좋아하다 보니까 선물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요. 신발이나 옷은 기본이고 장난감 사주는데도 쓰는 돈만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래도 어쩌겠어요. 장난감 받고 좋아하는 모습만 보면 하나도 아깝지 않은걸요. 그런데 최근에는 제 사랑하는 조카도 바로 티니핑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요즘 아이들의 대통령이 또 티니핑이잖아요. 최근에 영화 사랑의 핫쇼핑도 개봉하고 나서 이 관객 수 100만 돌파를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티니핑 모르면 요즘 아이들이랑 대화 못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추석 선물도 티니핑으로 준비를 해볼까 하는데 근데 이렇게 최근에 인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른인 저는 이 티니핑 회사 매출 장난 아니겠다. 회사 뭐 하는 곳일까? 어떤 곳일까? 궁금하더라고요. 바로 SMNG 엔터죠. 이 티니핑의 저력을 너무 아는 저도 매수를 하게 됐는데요.
매수가 11,000원, 비중 15% 미수를 했습니다. 야, 조카에게 돈 쓴 보람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 영화 흥행 때문인지 주가가 또 갑자기 많이 상승을 했는데 제가 지금 수익률이 50%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주식하면서 수익을 많이 본 적이 처음이라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고민이거든요. 제게 SANG 엔터 기업의 전망과 가격 전략 대응 좀 부탁드리고요. 조카야, 이모가 많이 사랑해. 추석 때 또 티니핑 많이 사가지고 갈게 라고 사연 주셨어요. 자, 티니핑 대단하죠. 저는 사실 아이가 없고 미혼인데도 불구하고 알거든요. 우리 정호쌤도 자녀분 있으시잖아요. 네, 있습니다. 티니핑 아시나요? 아, 저희 애들은 다 남자만 두 명이라서 티니핑을 잘 몰라요. 근데 여기 SAMG 엔터에서 나오는 티니핑 말고 남자용 미니 특공대라는 장난감도 있습니다. 거기 그 장난감을 좀 좋아하는데 저도 몇 번 사준 적이 기억이 나고 있어요. 몇 번? 네, 근데 이게 사주면 사줄수록 진짜 돈이 말도 안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장난감 가격이 옛날보다 배는 더 오른 것 같아요. 근데 티니핑을 사고 막 이렇게 장난감을 알다 보면 파산한다고 하던데 혹시 파산 좀 하셨나요? 네, 저도 엄청 많이 사주면서 많이 힘들었었는데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 어린이 관련 용품들이 지금 9월 달에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 좀 되게 의아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영화 개봉한 부분이 100만 관객까지도 가는 부분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시장을 봤을 때 아, 요즘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이 SAMG 엔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많이 팔리고 파산핑이다라는 막 이런 별명도 있는데 막상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은 좀 아쉽게 흘러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제작비나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본다면 많이 투자를 하고 있을 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국내를 떠나서 전체적인 글로벌로 많이 확산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시세가 한 번 더 분출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은 약간 우리나라 국내적으로 인기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인데 이게 좀 해외 미국이나 일본 쪽 이쪽으로도까지도 올라가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는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5월 달에 되면은 손오공이라는 어린이날 관련주들을 많이 기억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SAMG, 이 엔터, 이 종목을 좀 더 기억을 해놓다가 12월 달 뭐가 있죠? 바로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이때 애들 선물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갈 부분도 많고 연말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보면 애니메이션 개봉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나올 가능성도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유심히 지켜봤다가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어제 상한가가 나오고 오늘도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가격대를 지켜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이제부터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신규 매수 관점으로는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문의 주신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가신 관점에서는 정말 잘 들어가셨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게 수익까지도 온전히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응할 포인트를 말씀해드리면은 저는 22,00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워낙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신규로 들어가서 수익을 볼 수 있는 부분도 더 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부터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는 변동성이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보다는 보유자 관점으로 더욱더 말씀해드리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왜냐하면 여기서 어느 정도 흔들다가 다시 한번 쫙 올라갈 경우도 있다. 근데 지금 이제는 나와야 될 호재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어디 글로벌 수출이나 이런 모멘텀이 한 번 더 나와준다. 아니면 해외에서 개봉이나 이런 부분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세는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우리가 제일 간과해야 될 부분이나 이런 부분 더 체크해야 될 부분이 뭐냐라고 본다면 이 티니핑이 만약에 넷플릭스까지도 진출을 한다라고 하면 또한 여기서 이제 글로벌 진출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유심히 지켜볼 필요는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조금 위험하다. 차라리 지금 조정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보면 10월 달, 11월 달 이때 정도 들어가서 연말 시즌을 노리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시청자분은 들고 계시니까 저는 22,000원부터 이제는 분할 매도로 관점을 가져가시고 여기서부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때가 딱 매물대가 있는 부분이고 지금의 하락은 어떻게 본다면 계속적이게 떨어졌던 부분이 제일 커요. 계속적으로 반등도 없고 근데 이번에 반등세가 조금 의미 있게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22,000원까지도 어떻게 보면 쉽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 무너지면은 좀 더 힘들어지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는 9,000원을 잡고 대응하시는 게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저는 진입가 부분이 11,000원 부분 이때 오기 전에 먼저 수익을 보고 나오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 12,000원 부분이 만약 깨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는 수익을 무조건 챙겨야 된다. 근데 내가 깜빡하고 못 챙겼다라고 보신다라면 9,000원은 정말 손절 자리니까 그 자리가 진짜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무조건 칼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보고 투자하시는 게 좋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이 계속적으로 지금 2년 연속 적자고 이번 연도도 약간 적자도 나올 걸로 보이고 있어요. 그 말은 이제는 매출은 계속적으로 올라가지만 적자도 더욱더 커지고 있다. 상품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더 따라가야 되지만 이런 부분이 못 따라간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유상증자나 이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주주분들한테 약간 피해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9,000원 이탈을 한다면 꼭 칼손절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파산하셨어요라는 질문에 가격 전략까지 쭉 나타났습니다. 자, 우선 SMG 기업 주가 전망이요. 실적이 생각보다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 주시네요. 생각보다 제작비가 좀 많이 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시즌이지 실적이 막 나오고 있는 시즌은 아닌 것 같아요. 따라서 글로벌로 확산이 되는지 체크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12월 달에 또 크리스마스 선물 막 주고 있을 때 그때 부근을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자리는 신규 매수하기에는 어려운 종목이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우리 이모핑님께서는 또 굉장히 또 잘 들어갔다라고 해요. 좋은 마음이 수익까지 이끈다라고 하셨는데 목표가 22,000원 주셨거든요. 이 부근까지 갖고 계셨다가 22,000원쯤 돼서 분할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12,000원 깨지는지 12,000원 부근에서는 꼭 수익 챙겨야 하시고 12,000원을 놓쳤다 하시면은 9,000원은 지키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이 조카분이 이모를 너무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조카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좀 마음이 따뜻해졌는데 이번 추석 때 조카분이랑 좋은 시간 보내시면 좋겠고요. 수익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종목 사연 들어봤고요. 이제는요, 저번 주 강의 복습을 한번 해볼까 해요. 자, 지난주에 이제 신고가, 신저가 종목들을 공략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보시는 분들 좀 기억 다시 나보시라고 요약 한번 가능할까요? 네, 어떻게 보면은 저번 주에 계속적으로 교육 강의를 해드리면서 52주 신고가나 신저가 종목들을 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탑픽 종목이 알테오젠이 있었는데 흐름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고가권을 찍어주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계속적인 횡보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보자고 했던 부분이 제일 컸던 부분은 52주 신고가가 끝이 아닌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 이유는 알테오젠이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부분이 이번 연도보다는 하반기 그리고 내년으로 갈수록 더욱더 이게 눈각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지금은 어떻게 보면 높은 가격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내년이 지나면 이제는 이 가격도 되게 싼 가격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할 정도로 좋은 가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 가격대 30만 원대를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는 지금은 어떻게 본다면 코스닥, 코스피 다들 약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제일 커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제일 지켜봐야 되는 거는 코스닥 시총 1위가 어떤 종목이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코스닥 1등 종목은 알테오젠이라는 종목, 이 종목인데 지금 1위를 유지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다시 한번 지수가 올라갈 경우에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살래, 제약바이오 살래 이렇게 물어본다면 거의 대다수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손을 들어준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수가 불안정할 때는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반도체 쪽으로는 수급이 잘 안 들어오는 부분이 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 쪽으로 눈을 돌려서 봐야 된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가 약간 흔들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빠지면서 제약바이오도 좀 빠져주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다시 한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8월 달 저점을 찍을 때 가격이랑 지금 알테오젠의 가격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더욱더 높이 올라가져 있는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가격대보다는 지금 더 높은 부분이
부분이 더 매력적인 부분으로 다가오고 있고 지금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거의 같은 쌍바닥을 유지하는 부분이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 알테오젠은 21선 부근에 딱 얹어져 있는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지금은 누가 뭐래도 제약바이오를 사야 되고 그중에서 52주 신고가 종목을 말씀해드릴 때 이 흐름이 단기로 끝날지 중장기로 끝날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면서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해드렸었습니다. 네, 지난주 수업 히든 종목까지 AS 해주셨는데요. 이제 코스닥 1위 종목이죠. 알테오젠 AS 들어봤습니다. 미증시가 빠지면서 제약바이오가 지금 조금 흔들리긴 하지만 여전히 두말하면 입 아픈 매력적인 섹터죠. 알테오젠 내년이 지나면 지금 가격대가 또 굉장히 좋은 가격대가 될 거라고 합니다. 놓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오늘 30만 5천 원으로 종가 형성을 했는데 30만 원 유지를 하는지 체크를 하라고 하시니까 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꼼꼼한 정호쌤과 본방송만 함께하기에는 조금 아쉽죠? 저희 실시간으로 또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3가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가장 먼저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카메라 앱 키셔서 촬영으로 들어오시거나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해 주시면 또 무료 방송 입장 가능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유튜브 라이브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유튜브 라이브에 댓글 링크까지 함께 해주시면 우리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또 약간 힘든 화요일이었잖아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밑줄 짝짝 돼지꼬리 땡땡 하실 준비 되셨다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화요일마다 오는 주도주 1타 강사 이정호입니다. 네,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정말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요즘 시장에 막상 사야 될 종목들 어떤 종목을 들어가야 되냐, 만약에 이 종목을 추석 이후까지도 끌고 가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시는 주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고민을 좀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강의도 준비를 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 장을 보시면은 제가 지금 이 상한가 스쿨을 진행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말씀해드렸던 종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익이나 이런 부분에 한번 짚고 가자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말씀해드렸던 종목 중에 8월 13일 날 이때는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해리스 관련주들을 계속적으로 매매 공략을 하자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얘기가 했던 부분은 한 종목만 담지 말자. 우리가 트럼프만 좋다라고 해서 트럼프 쪽만 담지 말고 해리스가 좋다라고 해서 해리스만 담는 전략은 안 좋다. 양쪽 다 들어가는 전략이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오늘 시장을 전체적으로 비유를 해보자면 어떻게 보면 해리스 관련주들이 장막판까지도 힘이 좋았던 모습세, 그리고 트럼프 관련주도 오늘 올라줬던 모습세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 반영이 된다. 누군가는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이길 거야 하면서 트럼프 쪽으로 몰빵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만약에 내일 결과가 해리스가 더 지지율이 높은 걸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손실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양쪽 다 사는 투트랙 전략으로 가시는 게 더욱더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렸고 그때 당시에 히든주로 말씀해드렸던 종목이 다음 장을 보시면은 일신석재라는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은 다음날 시초가 기준으로 거의 30%가 넘는 상승세가 나왔고 오늘 장에서도 오늘 의미 있는 상승세가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트럼프 관련주를 살 때
재건이냐 방산이냐 이런 종목들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많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공개 방송에서 제가 강조했던 부분은 뭐였냐면 남북경합 관련주들을 봐야 된다.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게 테마성으로 올라갈 종목들이 되게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어떻게 보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좀 괜찮은 종목들 거기서 일신석재라는 종목을 보자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트럼프 관련주로 가장 대장 노릇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자는 모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의미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을 보시면은 8월 20일 날에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거는 시장에서 새로운 주도주나 이런 부분을 원한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 당시에 이제는 SPG라는 종목을 되게 강조하면서도 말씀해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다음 장을 보시면은 로봇 관련주들이 계속적인 상승세나 이런 부분을 잘 나왔다. 제 매매 스타일이 어떻게 보면은 바닥권에서 어떻게 보면 1차 상승세나 추세가 어떻게 보면 상방으로 돌아갈 때 그런 부분에서 짚고 넘어가면서 올라가는 걸 되게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바닥권을 다져고 올라가야 우리가 진입을 해도 심리적 안정감이나 이런 부분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봤을 때는 여기서 더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고 본다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슈나 이런 부분을 체크하면서 들어갈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로봇 관련주들을 소개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거는 9월 달에 이제는 삼성전자의 보픽 관련해가지고 출시가 이뤄진다라고 하면 또한 더 상승세가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삼성전자에서 보핏이나 이런 부분이 얘기가 안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로봇 관련주도 흐름들이 조금 약세인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다시 한번 이 흐름이 나와주면 또한 상승 여력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호재만 보고 들어가기에는 조금 아쉽다라고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뭐였냐면 로봇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제조국가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금리 인하 수혜로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들이 부각을 많이 받고 있지만 저 또한 어떻게 보면 로봇 관련주가 금리 인하 시기에는 더욱더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로봇으로 많이 넘어가고 싶고 많이 바꾸고 싶지만 제일 큰 문제는 금리가 비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초기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제일 큽니다. 로봇을 만약에 도입을 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이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보다 빠르게 기업들도 서두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탄력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성장주인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 그러려면 어떻게 보면 자금 여력이 충분한 금리가 인하가 돼야 되지 않나라고 여겨지는 만큼 지금 로봇 관련주들은 부핏이 약간 기대감이 조금 꺼져가면서 이거 또 출시한다 그러는데 또 연기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빠져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번 상승기에 잘 익혀뒀다시피 이 삼성전자 A가 나올 때는 꼭 로봇 관련주 하나는 들고 가는 전략이 맞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 장을 보시면은 8월 27일 날 말씀해 드렸어요. 이 종목도 어떻게 본다라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말씀해 드렸었는데 계속적으로 공개 방송에서도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살 거 없는 분들은 이 종목 정도는 들고 가도 좋다. 왜냐하면 그때 8월 말 흐름이 어떻냐면은 지금은 반도체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2차 전지 쪽으로 많이 돌아온 모습세가 보였기 때문에 이럴 때 들어가서 수익을 챙기고 나오는 전략이 맞다라고 계속적으로 강조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강조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다음 장을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진입하고 나서 거의 10%가 넘는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조금 눌린 구간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공략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수가 조금 더 안정화가 되고 나서 들어가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내일 있을 트럼프와 해리스 관련해가지고 2차 전지 관련 악재나 이런 부분이 나올 경우에는 조금 더 분위기는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체크해보면서 보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 일이 없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같은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주가 힘을 못 썼던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내일 있을 토론 관련해가지고 약간 불안 심리가 있지 않았나. 2차 전지가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피해주냐 이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자기가 집권을 하게 된다면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을 축소하겠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2차 전지나 이런 부분 판매량이
더욱더 줄어드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 심리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일장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오늘장에서 조금 빠져줬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은 양호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대형주들은 약간 못 가는 경향이 있지만 전고체 관련해 가지고는 계속적인 상승세나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큰데 그 말은 전기체 화재나 이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정부 정책, 기업들의 투자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고체, 전기차 화재 이쪽은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고 다음 장을 보시면은 오늘 강의 주제가 나옵니다. 제가 조금 어떻게 본다면 저번 주 공개 방송에서도 계속적으로 화장품주 관련주로 말씀해 드렸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는 추석 지나고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주도주로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부터 조금씩 지켜보자라고 했었는데 요즘에 이제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세가 조금 더 빨리 나와주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강의 주제는 욜로보다는 요노, 가성비 K뷰티입니다. 네. 다음 장을 보시면은 K뷰티의 2024년 흐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드릴게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반기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강했냐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저는 화장품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K푸드 관련주도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어요. 두 가지의 공통된 부분은 다들 수출이 탄력을 받으면서 올라갔던 부분이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 K뷰티 관련해 가지고는 상반기 때 화장품주들이 다들 올랐어요. 그러니까 안 올라갔던 화장품주들이 없이 거의 다 올라가주는 모습세가 나왔는데 지금의 흐름을 봤을 때는 약간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됐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반기 때 좋았는데 하반기 때부터 안 좋아졌던 부분이 뭐냐라고 본다면 저는 가장 큰 이유는 코스맥스와 아모레퍼시픽 2분기 실적 저하가 가장 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때 이후로 화장품주들이 힘을 못 쓰고 많이 떨어졌던 모습세가 나왔는데 근데 요즘 들어와서 다시 한번 이 하락 추세를 강하게 돌리는 부분이 있었다. 바로 뭐냐? 버크셔 해셔웨이의 올타뷰티 투자 이슈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워렌 버핏도 투자를 하는데 우리도 이제 화장품주들 다시 보자라고 하면서 좀 수급세가 들어오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엎친 데 겹친 격으로 8월 달 화장품 수출 데이터 발표가 됐는데 작년보다 더욱더 잘 나왔고 그리고 7월 달보다 더욱더 올라갔던 모습 때문에 화장품주 계속적으로 좋네. 어떻게 보면 2분기 실적 발표 나오면서 이제는 화장품 관련해 가지고 수출이 많이 꺾이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이제는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K뷰티 관련주들은 차별화 장세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을 보시면은 하나하나씩 말씀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코스맥스와 아모레퍼시픽의 실적 저하 이게 가장 큰 부분이다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코스맥스가 먼저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하락세가 계속적으로 나왔어요. 왜냐면은 코스맥스가 우리나라 OEM, ODM, 글로벌 세계 1위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실적이나 이런 부분 긍정적으로 계속적으로 리포트가 나왔지만 막상 보니까 중국 쪽이 너무 저조하게 나오는 부분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대치보다 안 좋게 나오면서 많이 빠졌던 부분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계속적인 하락세나 이런 부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화장품주들 빠질 때 엄청 많이 빠지는구나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은 바닥을 다지면서 이제 슬금슬금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다른 종목들 이제 소개시켜드릴 종목들은 고가권에서도 계속적으로 상승 탄력을 받아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죠. 버크셔 해서웨이의 올타뷰티 투자인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워렌 버핏이 지금 화장품 쪽으로 투자를 했다라는 긍정적이게 나오면서 우리나라 관련 화장품주들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수급세나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너네 실적 잘 나왔어. 근데 상반기 때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 지금은 이제는 조정이 들어와도 되잖아.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강한 매도세가 나왔다라고 본다면 지금 이 뉴스 이후로 화장품주 관련주들이 완전 추세가 바뀌면서 올라갔다. 우리가 종목이나 그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뉴스 체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는 이것 때문에 전체적인
업종이나 이런 부분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저는 강조를 해드리고, 근데 안 좋았던 부분이 이게 다시 좋아지려면 어떤 뉴스가 나와야 되냐, 바로 이런 강력한 뉴스가 나와야 된다. 지금 시장은 누가 뭐래도 미국을 따라가는 장세가 계속적으로 연출되는 부분이 제일 큽니다. 네, 미국이 오르면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올라주고, 미국이 떨어지면 우리나라도 떨어지는 부분이 더 큰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관심사가 미국 쪽으로 쏠려져 있는 이때 미국에서 화장품 관련주들을 투자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화장품주들 반등이 나왔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다음 장을 보시면은 8월 달 화장품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되면서 긍정적으로 나왔다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8월 달에 역대 최고로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지수도 반등을 해주는 모습세가 나왔는데, 거기서 많이 긍정적으로 나왔던 건 화장품 쪽이다 하면서 거의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화장품 쪽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했던 건 니네 실적 때문에 올랐으니까, 화장품은 실적 때문에 올랐어. 근데 2분기 실적을 보니까 대표 종목인 코스맥스, 아모레퍼시픽가 너무 안 좋아.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어떻게 됐나요? 네, 생각보다 수출은 잘 나왔다. 아, 너네 두 종목만의 문제였구나. 그러면 다른 종목들은 사도 괜찮았구나 라는 시장에 심리가 퍼지면서 그쪽으로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화장품주들 관련주들이 상승세나 이런 부분이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다음 장으로 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코스맥스, 한국콜마 하는 일은 다 비슷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화장품 OEM, ODM 관련 기업인데, 코스맥스가 어떻게 보면 상승세나 이런 부분이 더 좋았습니다. 한국콜마보다.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 보신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됐나요? 코스맥스는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지금은 거의 하락 추세가 멈추면서 약간 횡보하는 모습이고, 한국콜마는 오늘장에서도 52주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더욱더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목을 체크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먼저 섹터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할 필요도 있다. 하지만 종목만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로잡혀서 투자를 못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코스맥스만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보면 화장품 관련해가지고는 지금은 이제 바닥을 다지고 이 상승세를 잡아먹어야지 하면서 들어가는 부분인데, 한국콜마를 봤을 때는 어떻게 본다면 여기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까? 약간 의문이 들 수도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종목의 차트를 같이 혼합해서 본다라고 하면 코스맥스가 바닥권에서 올라가면 한국콜마는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같은 업종에서 시세나 어떻게 보면 수혜나 이런 부분을 같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콜마가 물론 높지만 그래도 긍정적이게 바라볼 수 있는 키포인트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기존에 이제는 대장주가 바뀌었다라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기존에 K뷰티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 화장품 관련해가지고 대표적인 종목은 코스맥스와 아모레퍼시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종목이 실적이 안 좋아하면서 꺾였습니다. 그러면서 치고 올라온 종목이 한국콜마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이제는 52주 신고가를 찍으면서 화장품주 살아있다. 그러니까 너네가 어느 정도 투자를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느껴진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는 제가 K뷰티 관련해가지고 보는 종목들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네. 다음 장을 보시면은 VT입니다.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 코스맥스와 비교를 해봤을 때 다른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다시 한번 고점을 찍고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모습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화장품주 관련해가지고 키포인트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확장세가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 VT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내수, 다이소나 올리브영에 입점된 부분이 가장 큽니다. 네, 다이소에서 어떻게 보면 품절 대란을 일으켰던 리들샷 관련해가지고 제품을 팔고 있는 기업이고, 이 VT가 일본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계속적으로 확장을 하고 나가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크다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지금 화장품 전체 소비 국가로 따지면 미국이 1등이고 2등이 중국이고 3등이 일본입니다. 그만큼 일본이라는 시장을 무시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VT는 글로벌적으로 계속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21선 부분에 지금 안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세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유심히 지켜보면서 대응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장을 보시면은 CNC 인터내셔널이라는 차트인데,
이 종목을 왜 갖고 왔냐면 색조 화장품 관련해가지고 ODM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OEM, ODM 이 화장품 관련주들을 많이 공부를 하신다 보면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 색조 쪽에서는 좀 더 강세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좋은 거 화장품이 지금 슈퍼 사이클이냐 아니면 내년이 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지금은 거의 호황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누가 뭐래도 계속 강조하는 공장이 증축을 하냐, 증설을 하냐 이런 부분을 되게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9월 달에 이제 이 공장 증축분이 가동을 예정입니다. 그 말은 지금도 잘 팔리고 있는데 여기서 공장까지도 증축을 했던 부분이 더욱더 돌아간다고 하면은 매출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하락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차트로 보시면은. 근데 여기서 한 번의 상승세만 나와준다고 하면은 이 추세를 돌릴 가능성도 있다. 지금도 이제는 지지할 수 있는 가격대까지 다 왔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좀 지켜보고 거래량이 터졌을 때 그 다음에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종목으로 또 넘어갈게요. 다음 장을 보시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인데 이 종목을 왜 좋아하냐면 정말 화장품 관련해가지고 올라갈 때 가장 상승세나 이런 부분이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시세 흐름이나 이런 부분을 가장 많이 탔던 종목 중에 하나였고 이 종목을 왜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한다면 한국 화장품이라는 종목이 또 따로 있어요. 그 화장품의 제조를 담당하는 기업이고 이제는 원래 여기 쪽만 담당을 했었는데 이제 외부 화장품까지도 OEM, ODM 사업을 영위하면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오늘 장에서는 약간 꺾여주는 모세가 나왔어요. 하지만 차트는 고가권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재차 올라갈 가능성은 있고 화장품 전체적인 호재나 이런 부분을 가장 많이 반영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는 삐아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왜 갖고 왔냐? 요즘 신규 상장주들이 한 번씩 상승세가 나와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 신규 상장주인 삐아라는 종목을 좀 관심 등록으로 체크해 놓으셨다가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보유해소 물량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 9월 달, 10월 달에는 조금 위험하고 12월 달 이때부터는 좀 더 보유해소 물량이 풀리면은 그때부터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보시면요. 네. 한국콜마 아까도 얘기해드렸다시피 이 종목이 지금은 화장품주 관련해가지고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계속적으로 치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종목이 올라갈 가능성은 또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고 바닥권에 있는 코스맥스나 이런 종목들이 큰 상승세가 나와주면 그것도 동반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한국콜마도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화장품주들이 지금 올라갔던 이유는 누가 뭐래도 실적 때문에 올라갔던 부분이 제일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 트레이딩을 하는 전략 그리고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기는 전략이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코스맥스와 아모레퍼시픽처럼 약간 실적 저하로 많이 빠지는 부분 이런 부분은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은 이제는 좀 탑픽 종목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려고 해요. 잠시 후에 제가 8시에 공개를 해드릴 건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고가권에 있는 부분인데 저는 더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다음 장을 보시면은 화장품주들을 사야 되는 키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중국을 떠나서 북미와 일본으로 매출을 확장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실적이 우상향하는 기업들 이런 부분 왜냐하면 경기 침체나 이런 부분이 우려가 나올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우상향한 기업들은 경기 침체가 와도 그렇게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만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은 경기 침체가 왔을 때는 더욱더 큰 타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적이 우상향한 기업들을 좀 찾자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지금은 아까도 강의 주제가 뭐였냐면 욜로보다는 요노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지금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있는 거는 가성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디뷰티 기업들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을 좀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 히든 종목 이 기업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에 다 부합하고 있다. 차트는 물론 고가권이지만 지금 봤을 때 저는 충분히 10%, 30% 올라갈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여겨지는 만큼 단기적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중장기적으로 더욱더 매력인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든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어떻게 본다면
하단 QR코드에 사진을 찍고 들어오신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 히든 종목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방송에서도 못다한 얘기들, 화장품 관련해가지고 대응 포인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한 종목만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것도 제일 좋지만 어떻게 보면 두 종목 아니면 세 종목 이런 종목을 어떻게 보면 사고 팔고 하는 전략 이런 부분도 다 말씀해 드리니까요. 이 히든 종목 이 공개를 하면서 화장품 전체적인 섹터나 대응 관련해가지고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배워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이 살 종목들이 없어요. 제약바이오도 사야 되냐 아니면 화장품을 사야 되냐 이런 갈림길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물론 조금 더 조정이 들어오면 반도체나 2차 전지주 이쪽도 매력적인 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단기적인 트레이닝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 화장품이 지금은 답이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더 화장품 관련주 중에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카메라 여시고 QR코드로 입장을 하신다면 잠시 후 8시부터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이정호 쌤의 수업 듣고 오셨습니다. 선생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자, 요즘 시장 많이 안 좋은데 내일장도 좀 걱정입니다. 네, 수요일장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내일장에 어떻게 보면은 장중에 변동성이 엄청 심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트럼프 해리스 관련해가지고 TV 토론이 있는 만큼 그거에 따라서 지수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 초반에 너무 많이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결과를 보고 나서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는 싸게 들어가서 큰 수익을 챙길 거야 이런 전략보다는 안전하게 지금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현금 확보다라는 말도 많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갖고 있는 현금 자산이나 이런 부분을 아껴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 초반에 대응하는 것보다는 장 종가쯤에 결과를 보고 나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시장도 장중 변동성 커질 것 같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죠. 당분간은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업 시간이 너무 짧다. 나는 조금 더 수업을 더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3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카메라 앱 키셔서 촬영 진행하신 다음에 QR코드 갖다 대시면 들어올 수가 있고요. 또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 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요. 홈페이지 안에 들어와서 우리 전문가님들 얼굴 사진 바로 옆에 깜빡깜빡하는 빨간색 방송 보기 버튼 한 번만 누르시면 이 무료 방송 입장 바로 가능합니다. 이 무료 방송은 지금 방송 끝나자마자 저녁 8시부터 진행하고 있으니까 빠르게 이동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유튜브 라이브도 진행을 하고 있죠. 유튜브 라이브의 댓글 링크까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